스강 신청, 스시와 수강 신청의 합성어로 수강 신청만큼이나 어려운 스시 오마카세 예약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를 쓰는 오마카세 업장이 몇 군데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아루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몇 차례 시도해봤는데 매번 실패했죠. 하지만 결국 성공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약에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예약하기 어려운 만큼 그만한 가치를 하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예약이 어려워도 아루이에 계속 도전할지,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 게 나을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강 신청하면 떠오르는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여의도, 정확히는 여의도역입니다. 바로 이 여의도역에서 도보로 1분도 안 되는 곳인 이 건물 2층에 오늘 리뷰할 아루이가 있습니다. 아루이가 예약하기 어려운 오마카세라고 불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가격입니다. 최근 가격 인상 전에는 1인 33,000원이었고 인상 후에도 1인 38,000원으로 이 가격대에 맛보기 어려운 알찬 구성을 맛볼 수 있어 가성비 오마카세로 널리 알려져 있죠. 보통 4만원이 넘지 않는 오마카세 코스에서 성게, 금태 등 비싼 식재료를 보기 힘든데 이곳 아루이에선 볼 수 있어 코스 자체만 보면 정말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루이는 식사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정확히는 주점의 개념입니다. 즉 술 주문이 필수인 거죠. 뭐 소주나 맥주 한 잔 가볍게 곁들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2인 기준 사케 한 병 주문이 필수라서 적게는 인당 2에서 3만원, 많게는 인당 5에서 6만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아주 비싸게 파는 게 아닌 단가 높은 술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 양질의 술과 초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단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방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곳 아루이는 아루이와 아루이 니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관, 별관 개념으로 확장한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아루이는 휴관 중이라서 저는 아루이 니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루이 니아 내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고요. 들어온 순서대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이날 제일 먼저 와서 나름 명당이라 불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주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일본식 계란찜. 계란찜 위에는 매생이와 트러플 오일이 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란찜에 적당한 간과 더불어 매생이 특유의 은근한 단맛과 화려한 트러플 오일의 향이 있어 개성 있으면서도 편하게 먹었습니다. 적당한 온기 또한 좋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음식이 제공되었는데 이번엔 토마토 절임이 나왔습니다. 보통 토마토 하면 대체로 단맛이 강한 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토마토의 껍질을 제거하고 매실 엑기스와 같이 달큰한 용액에 담궈두면 단맛이 더해져 웬만한 과일만큼 달아지는 게 특징이죠. 아루이의 토마토 절임 역시 매실 엑기스에 담궈 달고 산뜻하며 절여진 토마토 육질이 연한 듯 은근한 식감을 주어 입가심 삼아 먹기에도 술안주로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회가 준비되기 시작했는데 우선 광어가 제공되었어요. 광어는 일반 부위와 지느러미가 함께 제공되었는데 숙성으로 인해 단맛이 꽤 올라와 그 맛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감 역시 너무 무르지 않고 씹는 맛도 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느러미는 지방의 강렬한 고소함을 안겨주어 무난하면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 다음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오징어 튀김. 이건 2명에서 나눠 먹을 양을 한 접시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오징어 튀김에 쓰인 오징어가 큰 개체가 아니다 보니까 살은 연한 편이었고요. 튀김옷은 얇고 바삭해서 식감이 특히 좋고 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 술안주로 먹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복 내장 소스를 곁들인 찐 전복이 나왔는데요. 찐 전복은 부드러움과 쫄깃함 그 중간 정도의 식감이었으며 전복 내장이 지닌 내음이 전복살에도 은근히 묻어있어 그냥 먹어도 좋고 소스와 함께 먹어도 좋았습니다. 이곳만의 특별함이 무난한 건 아니었지만 무난하며 맛이 괜찮다고 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장국이 제공되고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초밥이 제공되었습니다. 첫 점은 참돔 초밥. 참돔은 흰살 생선 중에서 단맛이 강한 편이거든요. 이런 참돔을 잘 숙성하여 단맛을 비롯해 감칠맛도 충분히 올라와 생선 자체의 맛은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밥은 입에 넣었을 때 천천히 풀리면서 쌀알 하나하나가 적당히 씹는 맛을 주는 게 좋았고요. 그런데 보통 오마카세에서 제공하는 초밥의 초양념은 개성이 꽤 있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면 단맛이 거의 없다든지 콩콩함이 두드러진다든지 등 이런 점으로 인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겐 호불호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곳 아루이의 초양념 맛은 보편적인 판초밥보다 단맛이 덜하지만 취향이 갈릴 정도가 아닌 판초밥만 드셨던 분들도 편하게 먹을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 밑에는 쪽파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는 연한 아삭함과 향긋함을 더해주어 참돔초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아무튼 깔끔하게 맛 좋은 초밥을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초밥으로는 한치 초밥이 준비되었어요. 한치 위에는 유자 껍질을 갈아서 주셨는데 이 둘 역시 참돔과 쪽파만큼 훌륭한 조합을 자랑합니다. 횟감 한치는 은근하며 묵직한 단맛을 주는데 거기에 유자의 향긋함이 한치의 캐릭터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빈 공간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한치는 숙성이 많이 되면 떡처럼 찰기가 많아지는데 이곳의 한치 초밥은 숙성이 적당히 된 상태라서 호불호 없이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건 잿방어입니다. 잿방어는 여름 제철 어종이며 살이 단단해서 숙성을 거쳐 초밥으로 즐기기 제격인데요. 이곳의 잿방어도 역시나 숙성을 거쳐 부드러웠지만 입에 녹는 느낌보단 씹는 맛이 있는 정도였으며 담백함과 더불어 지방의 고소함도 밸런스 좋게 느껴져 무난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건 살짝 생소할 수도 있는 어종입니다. 바로 브란지노. 유럽 농어, 지중해 농어라고 불리는 어종으로 한국에서 주로 먹는 농어와 비교했을 때 지방의 캐릭터가 더 강해서 양식뿐만 아니라 일식에서도 심심치 않게 쓰이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초밥으로 먹은 브란지노의 맛은 담백한 듯 싶으면서 은근히 올라오는 지방의 고소함이 있었는데요. 이 고소함이 간장, 초양념과 만나 감칠맛으로 올라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마카세 업장에서 나오면 아주 반가운 녀석입니다. 바로 금태. 정확히는 눈볼대라는 어종으로 지방이 많아 다음과 같이 불로 살짝 익혀서 먹으면 불의 도가 더욱 강조된 지방의 캐릭터로 인해 강렬한 고소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초밥으로 먹는 금태의 맛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렬한 고소함을 지녀서 자칫 느끼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초밥의 초양념과 와사비가 그 느끼함의 선을 넘지 않게 해주어 풍성한 맛을 비교적 깔끔하게 즐기기 좋은 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어초밥이 나왔어요. 보통 광어는 담백해서 초밥 코스에선 앞에서 주로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까 광어 지느러미살과 일반 부위를 함께 썰어낸 걸로 초밥을 쥐어준 거였습니다. 이렇게 썰어주면 지느러미살의 기름짐도 적당히 느껴지고 일반 살 부위가 주는 단맛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맛의 밸런스가 좋은 편이죠. 하지만 앞서 먹은 기름진 초밥에 비해선 지방의 캐릭터가 약해서 어떤 분들에겐 조금 더 앞에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풍성한 맛과 더불어 본연의 단맛도 느껴져 나름 괜찮다고 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에 더 가까웠고요. 그렇게 기름진 초밥의 향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 궁금하던 차에 다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가지 튀김. 옥수수 전분을 묻혀 튀겨낸 가지에 달큰한 미소 된장을 버무리고 위에 가다랑어포를 얹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방금 튀겨낸 거라 굉장히 뜨거워서 식힌 후에 먹어봤는데요. 가지는 겉바속촉 그 자체였으며 속은 촉촉함과 더불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발려져 있던 된장은 단맛과 일식 된장 특유의 짙은 맛이 있었거든요. 마치 미소 된장 맛과 솔티드 카라멜이 섞인 듯한 느낌으로 짙으면서 간도 있고 달짝지근해서 술안주로서 그 맛은 괜찮았습니다. 단짠 느낌이라 약간 환기되는 느낌도 받았고요. 이 역시 두 명이서 나눠 먹을 양으로 그 양이 넉넉해서 나온 자리에서 바로 다 먹지 않고 오래오래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지튀김을 먹는데 앞에선 또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생참치였습니다. 얼리지 않은 생참치 속살과 뱃살을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보여주는 시간이더라고요. 향후 먹을 식재료를 미리 보는 것도 재미인데 이곳 아루이는 이렇게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서 단순 음식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와 상황들이 더 편하고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선 막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막기를 손에서 손으로 직접 건네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사케병 입구에 꽂아서도 주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공법은 아닌데 아루이라는 곳이 기존의 정갈하고 차분한 오마카세와는 달리 노래도 대중가요를 틀고 소통 또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독특한 음식 제공법 역시 하나의 시그니처가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아무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트 있고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 막기에는 다진 참치살과 연어알 절임이 곁들여져 있었고요. 그 맛은 참치의 감칠맛과 담백함이 기본으로 있고 다지는 과정에서 간도 더해져 맛 좋고 아주 부드러운 참치무스를 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어알은 비리지 않고 지방질이 지닌 풍성함을 살짝 얹어주어 따로 노는 느낌 없이 잘 어울렸어요. 김은 아주 바삭한 건 아니었지만 막기라는 음식을 즐기기엔 부족함이 없어 위트 있고 무난하게 먹은 한 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가리비 관자 초밥이 나왔어요. 가리비 관자는 부드럽고 본연의 매끄러운 단맛이 초양념밥과 잘 어우러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포토타임을 가졌던 생참치가 간장 소스에 담겨져 있다가 이렇게 초밥으로 제공되었는데요. 그중 첫 점으로는 속살이 나왔습니다. 일단 얼리지 않은 참치라는 점에서 회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입안에서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밥알 사이사이에 참치살이 퍼져 속살이 지닌 담백함, 감칠맛, 그리고 간장 소스의 단맛과 감칠맛이 더욱 맛나게 전해졌습니다.
참치라는 어종이 호불호가 은근히 있는 식재료지만 참치를 절였던 간장 소스가 단맛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런 단맛 덕에 기존의 참치를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이곳에선 보다 편하고 맛있게 즐기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뱃살이 나왔는데 역시 간장의 달큰함과 감칠맛이 배어있어 입안에서 녹아내리며 퍼지는 풍성한 지방의 캐릭터를 보다 편하고 맛있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참치 초밥을 다 먹고 나니 또다시 포토타임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성게입니다. 성게는 러시아산으로 38,000원 구성해서 보기 어려운 퀄리티의 성게였습니다. 비록 술을 필수로 주문해야 하는 구조지만 값어치 않은 술과 초밥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겐 서울에서 이만한 가성비가 또 있을까 싶네요. 포토타임을 마친 성게는 다음과 같이 김에 싸서 주시는데 여기에서 특이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갑자기 떴다 비행기 노래가 나오며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성게초밥을 제스처한 손이 있는 곳으로 비행기처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재밌고도 다소 충격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받은 성게초밥의 맛은 정말 훌륭했어요. 녹진하고 진한 단맛이 고소한 김과 함께 입에서 사르르 퍼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먹었던 다진 참치살도 들어가 있어 성게와 함께 부드럽게 녹으며 고소함과 감칠맛도 전해주었고요. 38,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의 성게를 맛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성게초밥을 보다 보니 코스의 마지막 음식이 준비되었어요. 바로 후토마끼, 뚱뚱한 회김밥이죠. 후토마끼 안에는 표고절임, 생참치, 오크라, 계란구이 등 밥은 정말 얇고 재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상당하더라고요. 이 후토마끼는 한 입에 먹어야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본 영상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전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코 작은 게 아니라서 입안에 가득 찼죠. 이 후토마끼의 맛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계란구이의 단맛, 참치의 풍성함, 채소의 식감을 한 입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 이 재료들이 만나 큰 시너지를 준다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저 알찬 후토마끼를 먹었다는 느낌 정도였습니다. 물론 맛은 괜찮았고요. 참고로 이 후토마끼를 한 입에 먹기 힘든 분들은 먹기 좋게 반으로 나눠주니까 이는 취향껏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로이 니와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이곳의 음식 맛은 맛에 있어 독보적이거나 도전적이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무난하게 맛이 좋아서 호불호가 크게 없고 오마카세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와도 편하게 즐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에 대한 한 줄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무난하게 마시는 오마카세. 비록 맛에 있어 특별함은 느끼지 못했지만 이곳 아로이는 맛과 가성비만 볼 게 아닌 이곳의 분위기 또한 인기의 요인 중 하나지 않나 싶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공간만이 아닌 편하게 소통하고 재미 요소가 코스 중간중간에 숨어 있어서 식당에 방문해서 음식을 경험하는 걸 넘어 이곳의 방문 자체가 추억이 된다고 보았기에 가성비, 맛, 분위기 이 3박제가 어우러져 스강시청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가성비만 보고 올 곳이 아닌 술과 함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식당으로서 또한 38,000원이 아닌 인당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안녕.